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제3호 태풍 개미 그리고 제4호 태풍 뿌라삐룬에 대한 경로 및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의 앞으로의 예측 상황입니다. 제3호 태풍 개미는 대만 동쪽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요. 120노트, 우리나라로 봤을 때 초속 60m에 달하는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대만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중국에 도착했을 때도 25일 09시 상황입니다. 초속 43m에 달하는 강력한 태풍으로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에서도 태풍의 지위를 일정 부분 유지하다가 27일 정도에 되면 태풍은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제4호 태풍 뿌라삐룬의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쪽에 도착했습니다. 25일 09시 상황에서는 초속 10m 정도로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열대 저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호 태풍은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3호 태풍 개미의 경우에는 대만 뉴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봤더니 지금 이것은 역대급 태풍이다라고 해서 초속 60m에 달하는 초강력 태풍이 대만 북부, 중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대만 전역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다시 보시면 지금 현재는 격렬한 태풍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초강력 태풍 시속 220km에 달하는 개미 지금 현재 대만을 향해 가고 있고요. 대만을 강타한 뒤에도 중국에 도착할 때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한 태풍으로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뿌라삐는 제4호 태풍의 경우에는 열대 저압부로 변한 상황입니다. 점점 더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일 베트남을 가는데 비행기가 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25일쯤이면 태풍 뿌라삐누는 약화되기 때문에 하노이 만약에 공항에 도착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강한 바람은 불 수 있어요. 하지만 태풍의 영향권은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제3호 태풍 개미입니다. 개미는 워낙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우회해서 간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항공사에서 결정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태풍 상황과 날씨를 전 세계 글로벌 기상청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예측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태풍은 대만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24일 09시, 24일 12시, 24일 15시 유럽 중기예보센터에 따르면 태풍은 오늘 15시경에 대만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 구역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중국으로부터의 온대성 저기압이 자꾸 생성돼서 북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비 예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도 장마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일 18시, 24일 21시 대만을 완전히 삼키는 제3호 태풍 개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5일 09시, 12시, 15시 중국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강한 태풍의 지위를 가지고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때 25일 오후에도 우리나라 지역에 특히 남부 지역에 비가 오는 구역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구름대로 덮여 있다라고 하고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6일 오전, 26일에도 상당히 비가 오는 구역이 많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26일 18시, 26일 21시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비가 왔다 멎었다를 반복하는데 뇌우를 동반해서 기상 불안정에서 소나기 그리고 집중호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26일 같은 경우도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중부지방에 상당히 강한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이 정도다라고 하면 국지호우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비가 안 오는 때는 서울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낮 최고 기온이 33도, 비가 오면은 시원한데 비가 안 오면은 워낙 더운 지금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비가 올 때는 상당히 많은 소나기 내지는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거기에 뇌우를 동반할 수 있어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예보를 하고 있어요. 26일 오후에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일 계속적으로 비구름대가 몰려서 위아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 이걸 스콜 기후다라고 해가지고 열대 우림 기후다. 비가 기습적으로 오고 폭우가 오고 그리고 갑자기 멈추는 그런 걸 반복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덥고 습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열대 우림 기후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 해수온의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2도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비가 안 오면 35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중국을
그대로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미 해양 기지국 태풍은 더 강력해서 상당히 많은 비를 대만 전역에 내리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중국 내에서 열대 저압부로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태풍의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중국에서 발생하는 온대성 저기압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정체 전선과 만나서 집중호우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기습 폭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 해양 기지국과 이 경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고요. 좀 더 강력해져서 태풍이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 해양 기지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 모두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바라보는 바도 비슷합니다. 대만을 강타할 때 중심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45m 정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강타할 때 초속 30m, 55노트 정도,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한다. 강력한 태풍으로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여기 보시면 폭풍역이다라고 하면 초속 25m 이상 구간을 일본 기상청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역에는 대만이 대거 포함될 거, 중부, 북부 지방은 초속 25m의 폭풍역,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중국 역시도 많은 지역이 폭풍역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요. 기상특보를 보시면 폭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 폭염특보가 예측되고 있고요. 중북부 지방은 비가 오는 구역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염특보나 폭염주의보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지만 충청도부터 해서 전라남북도 지역은 폭염주의보 내진 폭염특보, 기온이 30도 이상의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이 태풍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이 태풍의 영향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대만 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태풍에 대한 보도는 많이 하되 일본 지역은 안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은 특히 지금 폭염과 비가 오면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기온차가 워낙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현재도 감기 환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남부 해안 쪽, 특히 부산 아래 대마도 쪽에 상당히 많은 천둥 번개가 지금 도래되고 있죠. 기상 불안정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쪽의 천둥 번개가 상당히 많이 지금 도래되고 있고요. 또 중부지방 역시도 기상 불안정에 의한 천둥과 번개가 지금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가 왔다 멎었다를 반복하고요. 이 지역도 비가 왔다 멎었다를 반복하는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북부 지방 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천둥 번개가 상당히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부산 아래 바다 쪽에 천둥 번개가 상당히 많이 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집중 호우가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천둥 번개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면밀히 보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경우에는 뇌우에 대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 역시도 수치화해서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집중 호우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 모델, 우리나라 기후에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 태풍은 지금 3호와 4호가 만들어졌고요. 또 열대 요란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해손의 기온은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요. 올 여름이 가장 더운 날씨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은 상당히 더울 수 있고 올 겨울은 라니냐가 시작되는 상당히 추운 날씨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부분은 자산과 신체를 보호함에 있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불과학적인 부분이고 과거 같았으면 이런 조차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대로 당하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 기상 이변에 대처하는 부분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측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걸 도합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에는 상당히 좋은 대한민국의 기상청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상청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 정보도
하나의 정보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